1971년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건물 지하에서 전 세계 심리학 역사에 길이 남을 실험 하나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본질에 대한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고 오늘날까지도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실험은 무엇을 밝히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실험이 남긴 그림자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실험의 기획자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젊은 교수 필립 짐바르도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한가? 아니면 상황이 그를 악하게 만드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은 당시 미국 사회가 겪던 혼란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평범한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민간인에게 잔혹한 학대를 가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짐바르도는 이러한 비극의 원인을 개인의 내재된 악한 본성보다는 상황의 압도적인 힘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과연 이 복잡한 의문의 답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가설은 과연 옳았을까요? 짐바르도는 신문에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문에는 심리학 연구 참가자 모집, 하루 $15 지급, 모의 감옥 실험 이라는 간결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70여 명이 지원했고 이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범죄나 약물, 남용 이력이 없는 24명의 대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작위로 교도관과 죄수 역할로 나뉘었고 실험은 스탠퍼드 심리학과 건물 지하의 실제 감옥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대학생들은 어떤 역할에 배정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역할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교도관에게는 제복, 권위적인 느낌의 곤봉, 그리고 시선을 감추는 선글라스가 지급되었습니다. 반면 죄수들은 이름 대신 숫자로 된 죄수 번호로만 불렸고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수의를 강제로 입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머리에는 살을 드러내는 스타킹을 씌워 삭발한 것처럼 보이게 했고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죄수들은 실험 시작 당일 집에서 실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그리고 미란다 원칙 고지라는 실제와 똑같은 절차를 거친 뒤 이가짜 감옥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죄수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강제로 부여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새로운 역할에 얼마나 깊이 몰입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역할극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실험 첫날은 예상외로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새벽 감옥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죄수들이 침대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교도관들은 소화기를 사용해 강제로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역할극일 뿐이던 상황은 점점 실제 교도소와 같은 폭력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교도관들은 죄수들에게 무의미한 번호 암송을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벌을 주는 등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양동이에 용변을 보게 하거나 매트리스를 빼앗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재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도관들은 죄수들의 옷을 벗긴 채 성적 모욕을 주는 등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누가 이 상황을 멈출 수 있을까요? 놀라운 점은 참가자들이 점차 실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부여된 권력을 즐기며 점점 더 폭력적이고 가학적으로 변해갔고 죄수들은 반항심을 잃고 점점 무기력하게 굴복했습니다. 한 죄수는 불과 36시간 만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실험에서 제외되었고 또 다른 죄수는 울부짖으며 자신을 내보내달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나쁜 죄수로 보일까 두렵다며 스스로 실험에 남기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역할에 깊이 몰입해 자신을 진짜 죄수라고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도 죄수들은 감옥 내의 엄격한 규칙을 따르며 마치 실제 수감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실험은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떻게 중단될 수 있었을까요? 실험은 짐바르도 교수조차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교도관 중 일부는 실제로 잔혹하고 사디스틱한 성향을 보이며 죄수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죄수들은 점차 무기력하게 굴복하며 심지어는 교도관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죄수들이 돈을 내고서라도 가석방을 받고 싶다고 말한 대목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심리학 연구의 참가자였고 언제든 원하면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황의 힘에 갇혀 있다고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상황의 힘에 그토록 압도당했으며 그들의 인지는 어떻게 왜곡되었을까요? 결국 실험이 중단된 것은 예정된 2주를 채우지 못하고 불과 6째 날이었습니다. 짐바르도 교수의 연인이자 동료 심리학자였던 크리스티나 마슬라우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죄수들의 처참한 모습과 교도관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짐바르도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연구가 아니라 학대야.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 당장 멈춰야 해. 이 준엄한 외침에 짐바르도는 마침내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음을 인정하고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이처럼 극적으로 그리고 비극적으로 6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실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심리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남겼습니다. 평범하고 도덕적인 대학생들이 단 며칠 만에 폭력적인 교도관과 무기력한 죄수로 변해버린 모습은 주어진 역할과 상황, 그리고 권력의 힘이 인간 행동을 얼마나 급격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실험은 연구 윤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참가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은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연구자인 짐바르도 교수 자신이 교도소 소장 역할을 맡으며 중립성을 잃고 실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도 끊임없이 비판받았습니다. 과연 이 실험은 모든 면에서 비판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을까요? 이 사건 이후 심리학계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참가자의 자율성 존중, 고지된 동의, 해를 끼치지 않는 원칙, 그리고 연구 종료 후 피실험자에 대한 충분한 디브리핑 설명 등이 핵심적인 원칙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스탠퍼드 감옥 실험에 대한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교도관들이 단순히 짐바르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역할극을 한 것뿐이라며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했고, 짐바르도가 교도관들에게 더욱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오늘날까지도 사회적 논쟁 속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미군이 포로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짐바르도의 실험을 떠올렸습니다. 평범한 병사들이 어떻게 고문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대답은 이미 30년 전 스탠퍼드 지하 감옥에서 극명하게 목격되었던 것입니다. 권력과 상황이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이 실험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단지 과거의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속에서 반복되는 권력의 남용, 복종의 문제, 그리고 상황적 압력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생하게 상기시킵니다. 평범한 사람도 권력을 손에 쥐면 놀랍도록 폭력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권력을 잃으면 무기력하게 굴복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권력, 구조나 제도는 언제든 폭력과 학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1971년 여름 스탠퍼드 지하 감옥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실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권력을 쥐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